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며칠 전 미 의회 공식 웹사이트에는 최근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 장기 적출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파룬궁 보호법 HR 6319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스코페리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을 속에 상정해 추가 검토를 위해 외교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작년 국제인권의 날 스코페리 하원 의원은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개최한 웹세미나에서 중공의 생체 장기 적출을 제재하기 위해 파룬궁 보호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파룬궁 수련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이 22년에 걸친 파룬궁 박해, 특히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 적출과 관련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제재 법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에는 1992년 이용지 선생이 중국에서 전한 진선인을 원칙으로 하는 불가수련공법 파룬궁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 특히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박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파룬궁 보호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중공의 생체 장기 적출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고위 공무원과 군 관리를 포함하여 최신 참가자를 포함한 목록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파룬궁 수련인들을 박해한 이러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 동결 등을 할 수 있는 제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파룬타파 정보센터 대변인인 장얼핀 박사는 이 법안의 의미는 아주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파룬궁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래 미국 의회와 유럽연합의회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많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러나 이번 법안은 예전 결의안과 달리 사실상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파룬궁 수련자의 박해에 가담한 중공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장관, 미국 의료 및 보건 부서는 이 법안에 따라 중공의 생체 장기 적출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등의 요청을 포함해 많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룬궁 보호를 목적으로 미 의회에서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독재 체제 하에 핵무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주 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은 물론 군인들까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2월 15일 8군단 125여단 2대대의 19살 신병 박모 씨가 겨울철 공수훈련 중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 중 박 씨가 속한 팀은 목표물에서 2km 떨어진 곳에 땅굴을 파고 잠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팀장과 다른 병사들은 박 씨를 잠복시킨 뒤 인근 마을에서 따뜻한 하룻밤을 보냈지만 신병 박 씨는 은신처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매년 동계 훈련 때마다 2~3명이 숨지고 동상으로 손목이나 발목이 잘리는 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한편 2021년 10월 14일에는 최근 8.15 훈련소 뒤 사령부 인근에서 이른바 땔감 분쟁이 발생해 20살 신모 1병이 숨지고 현지인 청년 3명이 체포됐습니다.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난방 물자가 부족해 8.15 훈련소 병사들은 옥수수 뿌리를 켜 말리고 수집하는 개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옥수수를 약탈하던 중 농민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해 즉사했습니다. 황해북도 안전국 근무자는 현지 국민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번에 사고를 낸 3명을 황해북도 현지 출신이 아니라 평안남도에서 이곳으로 온 일꾼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범죄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한 달 만에 북한 평양시 만호주택 건설에 참여했던 젊은 병사 14명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매일 돌격전을 벌이다 보니 잠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밖에 못 자는 등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자 부족으로 음식의 질이 떨어져 병사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섭씨 33도까지 치솟는 무더위에도 무리한 작업을 하게 해 빈번한 추락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에는 건물 외벽 미화 작업을 하던 병사 8명이 숨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더 빠르고 더 높이를 강조해 각종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시설 건설에 속도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은 천리마 스피드를 내세웠고 김정은 집권 후 말리마 속도라는 구호가 붙었습니다. 이는 직접 사상자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큰 사고 원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